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놀이 중심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과학 활동의 실제편입니다. 자, 요거는 교수님이 올렸던 이제 PPT에 기초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교과서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입니다. 놀이 중심, 네, 누리과정에 기초한 실제 유아과학 활동이 이제 어린이집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제 예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슈가 되는 것들 먼저 위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살펴볼 활동은 네, 모래놀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만난 놀이. 그래서 이제 놀이 중심으로 이제 그 유아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되 놀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과학 활동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바깥 놀이터에는 이제 모래가 있고, 네, 놀이터에서 만난 만나는 놀이는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이다. 그래서 자,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모래의 상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다양하게 뿌려보고 날려보고 친구들 몸에 흩어보고 자, 모래가 축축할 때, 그 다음에 건조했었을 때, 그 다음에 완전히 물을 많이 이제 넣었을 때, 그다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네, 모래성을 쌓아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유아는 이제 쉽게 무너지는 모래의 속성에 변화를 주고 작은 그릇, 큰 그릇 또는 이게 삽,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 있는 채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네,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볍기만 한 모래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쵸? 네, 무거워지면서 이제 무게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그 물이 섞인 모래의 특성을 활용해서 모래 길도 만들어보고 두꺼비질 만든다든지 생리케이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놀이 형태로 모래놀이가 이어집니다. 자,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모래놀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교사하는 바닥에 촉촉하게 이제 미리 물을 좀 뿌려줄 거예요. 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물 뿌리기라든지 네, 이렇게 물을 담는 통들을 준비하거나 해서 물을 얼마든지 유아들이 이제 모래에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물을 만난 모래의 변신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네, 물을 만난 모래의 움직임에 반응을 보이는 유아들이죠. 그 다음에 모래 재료에 물을 더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유아들. 그 다음에 재미를 더해주는 물이 부족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은 될까 해서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논의하는 모습들. 그다음 우리 놀이터에는 놀이 기구를 이어 물길을 만들어 보는 유아들. 그쵸? 네, 이렇게 모래놀이지만은 다양한 과학적인 요소로 놀이 중심으로 쭉 흘러간다라는 거. 자, 이러한 맥락에서 네, 한 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랑 모래가 만나니까 찐득찐득해, 질퍽질퍽해, 꼭 그거 같다. 진흙? 갯벌? 갯벌 봤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갯벌에 관련된 주제로 흘러가고요. 갯벌, 우리 말랑말랑한 흙으로 뭐 하지? 이제 유아 중심으로 이제 모래를 가지고 어떤 놀이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놀이 중심 과학활동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양 찍기 하자. 진짜 잘 돼. 해서 모양 찍기 하는 모습들. 우리는 물을 좋아해.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 물이 자꾸 땅속에 들어가니까 계속 필요해. 물하고 놀고 싶어 해. 모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가 시원해졌네. 모래의 특성의 변화를 아이들에게 요리를 통해서 탐색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 모래 물놀이 하자. 물이 가득한 거 좋아. 모래 물놀이는 깨끗한 발로 해야지. 모래가 그냥 있을까? 해서 지금 모래를 탐색하는 지속적인 놀이 중심 네, 활동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물덩이라고 여긴 바다가 되었네. 첨벙첨벙 물이 왜 계속 흐르지? 물이 많이 나와서 물이 흑색깔이야. 발이랑 손이랑 계속 첨벙첨벙하니까 더 진해진다. 그쵸? 그래서 이 흙의 농도가 또 상태가 변화하는 것도 여기 모래놀이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깨끗해졌어. 다시 만져볼까? 또 흑색깔이네. 시간이 지나니까 모래가 가라앉고 물이 뜨죠. 그래서 깨끗해졌다라는 거. 네, 이제 모래가 물보다 무겁다라는 이런 특성을 또 탐색을 했고요. 자, 만져보면서 오감 탐색을 합니다. 자,
섞었더니 또 어떻게 돼요? 또 흑색깔이네. 신기하다. 우리 또 해보자. 해서 충분히 물과 물에 섞여 있는 이 물물의 놀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놀이터에서 만난 모래와 놀이터에서 만난 물은 어떤 사이일까요? 해서 지속적인 놀이 중심 과학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선생님 물 주세요. 물 가지러 갈 거예요. 이것 봐요. 내가 만들었어요. 해서 뭐 나는 길을 만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케이크를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유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것 봐. 모래가 점점 사라진다. 물이 모래를 삼키면 내가 출동할 거야. 모래 자동차도 출발. 우리 물 더 가져와서 놀까? 자, 모래와 물을 만나러 가자 해서 지금 물길을 탐색하는 아이들. 자, 여기서 보시면 모래를 변화시킨 물에 흥미를 가진 유아들은 물과 모래에 섞여지는 이 경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발전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모래를 순식간에 변하게 해주는 물이 모래 놀이터에서 이제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물놀이 과학에서 저절로 노는 물의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유아들은 모래놀이터에 뿌여지는 물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이제 무지개에 흥미로워합니다. 그래서 물이 무지개를 만들었어. 햇님도 같이 있어. 물은 엄청 신기해. 이제 물로 모래에서 다시 이제 무지개로 이동하죠. 깨끗하고 신기한 빛도 발사에 좋은 거야. 바깥놀이 시간에 이제 유아들은 더운데 물놀이 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물을 뿌려요.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 뭐 물과 호수로 놀이를 찾고 있는 유아들. 그 다음에 물의 속성, 그쵸 특성, 시원함을 아이들이 만끽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물의 놀이를 잘하게 해주는 물을 이제 좀 피해 다니는 그쵸?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물, 비를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바깥놀이 엄청 신났어. 선생님이 물도 뿌려주고 물 가지고 길도 만들어 재밌었어. 근데 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계속 물이 나오는 건 비잖아. 이렇게 해서 비와 관련된 얘기에서 비로 또 확장시키고 있어요. 자, 밟으니까 비가 차가워. 찰팍찰팍 물이 미끌미끌해. 물이 진짜 많아. 여기 물 웅덩이 점프할까? 그래서 물 웅덩이 특성도 아이들이 보고요. 손으로 비 만져볼 사람.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내 손바닥으로 오감각을 활용해서 탐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을 간질간질하게 하네, 손에 톡톡. 비의 소리도 저 청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탐색하고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아이들이 내보고 그 다음에 물의 냄새도 맡아봅니다. 비 냄새,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구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구름에서 비를 내리니까 이렇게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로 하는 놀이로 확장을 합니다. 나 잡아봐라 해서 물 진짜 시원해. 물 내리는 것 같아. 물이 차가워. 저절로 도망가네. 계속하고 싶어 해서 쭉 지속하고요. 자, 유아들은 물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물을 잡으려 하면서 마음껏 움직입니다. 유아들은 물을 뿌리는 시간 동안 시원한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바닥에 뿌려지는 물을 또 지속적으로 탐색하죠. 그 다음에 확장시킨 게 물을 저장하려면 물로 하는 놀이입니다. 자, 물 여기 부어서 죽을 만들자. 그래서 물도 더 많이. 물이 많으니까 좋다. 시원해져서 좋아. 물로 아이스크림 만들까? 아이스크림 케이크? 물이 사라져서 신기해. 진흙이 되었어. 모래 속에 물을 넣었더니 이제 진흙으로 되는 거. 초콜릿 같다라고 해서 진흙물을 탐색하고요. 진흙 초콜릿이야. 그래서 물 많이 담아봐. 높이 할래. 더 높게. 자, 이렇게 해서 유아들은 모래와 물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에서 확장시킨 노래가 이제 색깔 얼음입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온 유아들은 교실 안에서는 물을 이용해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아 중심으로 놀이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에도 색깔이 있어. 그림 그릴 수 있을까? 유아들과 색깔 얼음을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얼리는 단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타는 것까지 유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면 먹을 수 있는 거야. 뭐 어떤 색깔 만들지 해서 다양한 이제 색깔 물 얼음 틀에 넣어서 얼린 다음에 이제 색 얼음을 탐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색 얼음을 녹여서 또 다양한 형태로 미술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자, 얼음에서 이제 녹는 과정을 통해서 물의 변화를 또 물의 상태 변화를 또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 색깔을 빨리 녹일 수 있을까? 뭐 이런 확장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색깔 옷 입은 물 해서 물을 다양하게 탐색하던 유아들은 물에 색깔을 더해서 생물을 만들면서 물에 대해 호기심을 좀 더 가진다. 쭉 진행되고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은 사진입니다. 물과 색을 더해 생물을 만드는 중 해서 생물에 이름 붙이기까지 해서 이렇게 통합된 확장의 활동이겠죠. 물과 색이 만나면 생물 해서 유아들은 색깔의 농도를 다르게 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색의 여러 농도와 색깔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관찰합니다. 그러던 중 생물을 담는 투명한 작은 병을 이제 다 여러 개 채워서 그쵸? 이렇게 물과 관련된 색깔 놀이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 한번 보시고요. 이럴 때는 투명한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병이 더 훨씬 더 좋겠죠. 그다음 좀 밝은 곳에서, 그다음 바닥에 완전히 흰색, 이렇게 또는 깨끗한 거, 그다음 물을 묻어도 질 수 있는 이러한 재질의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병에 생물을 만들면서 유아들은 다양한 색을 혼합하여 특별한 색을 만들어 보고요. 자신만의 또 색을 또 혼합해 봅니다. 색 혼합까지 놀이가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색깔이지? 물과 색에 색을 더해서 생물을 만드는 중 색 이름을 나름대로 붙여보기 시작합니다. 자, 관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테이블 위에서 하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위에 이제 생물을 휴지로 닦으면서 정리하던 중에 발견하는데 색이 물든 휴지를 보면서 또 다른 놀이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제 그 휴지에 물감물이 묻었는데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휴지가 그쵸 생물을 흡수하는 현상을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생물을 만들면서 생물에 자신의 생각 느낌 또는 자신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생물의 이름을 부여하고요. 그 과정에서 은연중에 색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의논을 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색의 차이를 경험하고 색을 선명하게 보이는 방법들을 발견을 하고요. 자, 요렇게 지금 휴지 위에 물든 색이 달라진다는 것들도 탐색을 해서 결국에는 이 휴지를 말린 다음에 그쵸? 이런 거 뭐 그 아이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빛놀이 과학입니다. 내가 발견한 빛. 자, 햇빛이 조금 뜨거워진 물에 유아들은 바깥놀이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뜨거워진 모래에 물을 뿌렸습니다. 물줄기를 통해서 부어진 물에 모든 유아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아들의 웃음소리는 물줄기만큼은 힘이 찼어요. 조심하세요 해서 이제 좀 아이들이 모이고요. 유아들은 물을 일부러 맞으면서 물을 탐색한다는 거죠. 계획했던 모래놀이보다 뿌려진 물줄기에 이제 관심이 이동합니다. 놀이의 확장이죠. 그래서 유아들의 머리와 몸은 젖기 시작했고 손으로 물을 만져보는 유아, 젖은 모래를 관찰하는 유아, 젖은 옷으로 물을 탐색하는 유아, 각각 유아의 관심에 따라서 소집단별로 또는 개별로 이런 아이들의 놀이 탐색을 다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물줄기가 햇빛을 만나면서 생기는 무지개를 보면서 유아들은 또다시 그 무지개와 관련된 활동이 또 전개되죠. 자, 우리가 발견한 빛에서 바깥놀이에서 발견한 무지개는 또다시 교실 안에서의 질문과 호기심으로 연결돼서 무지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든지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아들은 놀이터에서 뿌려지는 물에 비춰진 무지개에 관심이 생긴 후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또 탐구할 거리가 생겼고요. 이제 이후에 빛에 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색 혼합은 빨간색, 파란색이 합쳐지면은 땡땡색, 그쵸, 보라색이에요. 무지개가 보여주는 다양한 색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다양한 색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색 혼합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색깔 빛은요. 빛에도 색깔을 입히자 해서 무지개처럼 빛에도 색깔을 입히고 싶다고 얘기해서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매체를 비교하면서 빛에 이거 투과가 되고 투과가 덜 되고 또는 이제 투과성을 탐색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계기로 빛에 색을 입히기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색 그림자.
이거 같은 경우는 손전등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발견해서 그림자 놀이로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림자에도 색을 입히자 해서 그림자 자체가 빛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서 색을 입히자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이제 친구들과 의논을 해서 빛의 삼원색을 함께 비추어 색깔 그림자로도 실제로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놀이가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라이트 방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도 특별하게 화학 환경 세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종류의 빛, 또 다른 빛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교사는 야광과 형광과 관련된 빛을 제시를 합니다. 야광이랑 형광은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야광과 형광의 흥미를 느끼면서 블랙라이트 방을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빛으로 그려지는 샌드 아트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샌드 아트, 그죠? 모래의 아트를 보여주는 거. 샌드 아트 관련된 동화를 보여주고 유아들과 함께 이 빛과 모래를 활용해서 샌드 아트 놀이로 네, 과학 활동이 전개되며 굉장히 바람직한 놀이 중심 유아 과학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실제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개는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해서 빛 테이블을 통해서 빛이 통과되는 것과 통과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졌던 유아들은 무지개의 색을 찾고자 여러 색을 빛 테이블 위에서 만들어 보면서 무지개 색을 찾아보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빛이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색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색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들은 색 혼합을 네,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함께 제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놀이의 확장, 과학 활동의 확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만드는 빛놀이, 색이 만들어지다. 자, 빛을 만나서 보여지는 색에 관심을 가지던 중 색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색 혼합, 그쵸?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겹쳐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색을 만들어 봅니다. 무지개가 알려준 다양한 색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색 혼합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색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 봅니다. 자, 무지개처럼 빛에도 색을 입히고 싶은 유아들은 빛을 통해서 보이는 여러 가지 색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빛이 만들어내는 이거 색의 아름다움에 충분히 네,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색깔빛, 그래서 내가 만드는 빛놀이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빛이 생기는 거, 네, 이렇게 손전등을 가지고 탐색을 하고요. 그림자 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빛은 노란색이야. 너 빛은 색깔이 다르네 해서 빛에도 색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투명한 물체, 불투명한 물체를 준비해서 어떤 거는 내 빛이 투과하고 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 활동으로 이어서 충분히 놀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투과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이때 선생님이 좀 투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빛놀이, 색을 찾아보자. 빛 테이블에서 색을 찾는 놀이를 하던 중 교사는 유아들이 쉽게 빛놀이를 통해서 색을 발견할 수 있도록 손전등, 색판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색을 찾기 위해서 손전등으로 색판, 바닥, 천장, 뭐 친구의 옷, 다양한 이제 재질의 그쵸? 네, 물건에 빛을 붙여봅니다. 색깔 빛을 만들던 유아들은 손전등을 비추고 있는 곳 뒤편에 자리 잡은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친구들과 상호작용 해가면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색깔 빛을 비추어도 여전히 검정색으로 비추어주는 그림자에 대해서 과학적인 네,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 대화가 일어나고 이때 선생님이 충분히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네, 많이 기다려주시고 유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주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특히 이때 교사는 과학적인 태도를 칭찬하고 색깔 그림자를 만들어낸 사진을 네, 이때 충분히 탐색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서 보여지는 색들을 보고 이 색깔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서 색 혼합임을 알아내고 네, 색깔 빛을 동시에 비춰서 색깔 그림자를 친구들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 그림자. 네, 드디어 색깔 그림자 놀이로 이어지는데요. 물체에 빛이 투과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또 알게 되고요. 그림자의 검은색을 아름다운 색깔로 만들 수는 없을까? 친구들끼리 고민하다가 빛의 삼원색을 함께 비추어서 네, 색깔 그림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사진과 같고요. 불투명한 무언가에 빛이 투과되지 못해서 생겨난 그림자 흥미를 가지면서 그림자도 그 자체가 빛의 한 종류라고 여기면서 네, 과학적인 이런 탐구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아들 간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만의 색을 입힐 수 있다고 여러 번 네, 반복 실험을 하시게 유도하시는 게 좋고
교사는 색깔 그림자를 만들기 어려운 유아들에게는 특히 유아에게 자료를 찾아서 사진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들이 사진 속에서 보이는 색의 혼합을 추론해서 색깔 그림자를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제공을 해서 결론적으로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색 그림자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 색 혼합 놀이를 하는 유아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빛의 혼합 활동이 좀 더 심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빈 이야기. 자, 그림자에도 색깔을 입혀주고 싶다는 유아의 이런 요구에 따라서 교실 전체를 어둡게 한 다음에 빈놀이 공간으로 확장시켜줍니다. 그래서 빛이 차단된 교실 안에서는 블랙라이트 방이라고 해서 또 다른 놀이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빛이 차단되면서 만나게 되는 빛은 이제 야광봉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블랙라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제로 블랙라이트 방이 만들어졌고요. 유아들이 함께 만든 블랙라이트 방에서 모든 빛에는 색을 비추는 부분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둠은 그림자가 빛이 없기 때문이며 무서운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닌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게 아트적인 예술적인 활동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었던 재미난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야광 그림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아이들이 야광판에 손전등을 비추어서 빛을 흡수한 후 발산하는 야광의 특성을 이제 놀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다른 빛처럼 야광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는데요. 자, 불투명한 무언가에 올려놓고 빛을 비춘 후 빛과 물체를 치웠을 때 남겨진 흔적을 보고 야광에도 그림자가 있다고 유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후에 그래서 이제 샌드 아트 활동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빛에 관심을 가진 유아들이 이제 샌드 아트에 흥미를 보여서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샌드 아트를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교사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 유아들과 함께 시작한 빛의 놀이는 우연한 발견, 아이들의 놀이 중심 발견에 시작됐으며, 빛의 여러 속성을 가리키기보다는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빛의 속성을 발견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한 빛을 통해서 다양한 색도 알아가며 색의 혼합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유아들은 색의 혼합으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교사는 지원을 했고요.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빛의 속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아들의 이런 나름대로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를 활용해서 빛을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할 기회를 애들이 가졌고요. 교사는 충분히 다양하게 면밀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또한 빛을 통해서 다양한 색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림자를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했으며, 또 다른 빛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고안하고 예측하고 추론까지 해보는 과학적인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유아의 놀이는 탐색 과정 자체의 의미가 있었으며, 탐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빛의 속성을 경험해 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탐구하는 유아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 교사는 나름대로 빛놀이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하네요. 자, 빛을 통해서 색을 발견함으로써 빛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다음 빛이 만들어내는 이 색깔도 예쁘지만 밝음의 반대에서는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둠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해 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아들을 보면서 이 선생님은 세상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배우는 유아들의 이런 놀이 중심 유아 과학 활동에, 이러한 스토리에 또 한 번 선생님은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인 과정 속에서 빛은 유아들에게 창의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놀이 과학인데요. 빛을 표현하다. 자, 빛으로 하는 놀이는 유아들에게 평범함 자체를 굉장히 특별한 활동으로, 특별한 놀이 중심 과학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예요. 자, 그래서 빛에 관심을 가진 유아들이 빛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같이 한번 유아들의 상상 속에 들어가 볼까요? 눈으로, 온기로, 분위기로 빛을 감각적으로 느껴봅니다.
자, 내가 느끼고 경험한 빛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보기도 하고요.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빛 활동으로 마지막에 자신이 느낀 빛에 대한 이제 표상 활동으로 만든 조형물입니다. 어때요? 멋지죠? 자, 내가 생각하는 빛을 표현해 보아요. 빛의 흥미를 보이지 않던 유아들이 빛과 그림자 활동에 사용한 재료들을 탐색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하늘 높이 떠있는 밝은 빛이 좋아. 다른 친구는 눈부신 빛은 사람을 환하게 해. 빛을 보면 따뜻하고 밝은 기분이 들어. 내가 빛이라면 태양처럼 환하게 비출 거야. 가장 밝고 뜨거운 건 태양이야. 난 태양을 그릴 거야. 태양보다 밝은 건 없을 것. 아이들의 세상 속에서의 느낌입니다. 자, 빛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태양이라고 표현했죠. 가장 밝은 태양을 그리고 황금빛으로 표현하고 싶어 교사에게 다른 재료들을 또 요청할 수도 있고요. 교사는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다양한 재료를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태양의 곁에 달과 별과 구슬과 반짝이 별로 수놓을 거야. 별이랑 달도 밝고 빛나잖아. 잔뜩 만들자. 너무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 황금색이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상호작용해서 이어집니다. 자, 강렬한 레이저를 발생하는 것은 빛이에요. 해서 그림과 이제 선으로 빛을 표현하던 유아는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빛을 낼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했고요. 빛을 통해서 강렬한 에너지를 느낀 유아들의 뾰족뾰족한 모양, 뻗어나가는 선, 소용돌이 모양으로 와이어를 구부려서 빛의 강렬함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진 보이시죠? 교사는 이런 빛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또 관찰을 하고요. 빛을 떠올리면 힘이 나. 뾰족뾰족하고 쭉쭉 뻗어나가게 연결하자. 여긴 강하고 힘이 센 느낌으로 어때? 빛은 소용돌이 모양 같을 거야. 소용돌이가 계속 돌면 되니까 여긴 어떻게 하지? 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의 시계로 힘을 막자. 시간의 능력으로 막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안 다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창의적인 과학적인 탐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자신들이 만든 빛의 힘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활동이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느낄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활동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들이 느낀 물의 이름, 표정, 감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에도 이름이 있을까? 물에게 따뜻하게 속삭임 모양이 달라져. 물은 살아있을 거야.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표정이 변하는 것처럼 네, 물도 기쁘거나 슬플 때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을 거야. 정말 아이들의 상상력이 풍부하죠, 여러분? 자, 교사는 물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을 위해서 물의 메시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또 다른 매체를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물이 느낄 수 있다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때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겠지라고 해서 표상 활동이 이어지고요. 만약 우리가 물을 낭비하고 더럽힌다면 내 곁에 있는 물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쵸?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을 거야. 그럼 내가 화가 난 물을 만들어 볼게 라고 해서 이렇게 활동이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활동 소개하겠습니다. 고철 호랑이 날다. 자, 여러분들 실험 도구로 사용된 고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진행하다가 고철의 모습에 관심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고요. 고철들을 모양별로 나누어 보고, 그쵸, 분류 활동. 자석으로 붙였다 떼어 보기도 하고, 과학 활동.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거야, 이건. 쓸모없는 것으로 다시 만들면 힘이 생기나? 그쵸. 그래서 가장 힘센 것으로 다시 채워주면 되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이 생기고 있죠. 자, 색깔도 다 빛이 다 빠져나가서 생명이 없나 봐. 생명 우리가 담아주면 되지. 해서 가장 힘센 동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거야. 멋진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을 유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찾아봅니다. 고초를 뭉쳐서 네, 힘 센 것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요. 이때 교사는 빛바랜 고철들을 모아서 유아에게 제공을 하고 힘없던 고철을 용맹스러운 호랑이로 아래 사진과 같이 탄생을 시켰습니다. 자, 멋진 생각, 네, 재밌는 생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단한 이제 구체적인 예들로 놀이 중심, 네, 유아과학 활동의 실제편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라든지 이제 다양한 다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놀이 중심 과학 활동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